2011년 봄, 임산부들에게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증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숨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하지만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사과도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전화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구명 가게냐고! 잠깐 전화도 하지 말라고! 2011년 봄, 임산부 7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영유아 7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기관지 주변의 폐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4개월 뒤 조사팀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2달 뒤 나온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재앙이었음이 확실해집니다. 원인 물질로 지목된 성분은 폴리엑사메틸렌 구아디닌 인산염과 염화 액톡지에틸 구아디닌. 샴푸나 물티슈에 들어가고 정화조나 물탱크를 청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진동시켜 미세한 물 분자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냅니다. 이때 물에 섞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물 분자의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로 공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살균제 입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람의 호흡기를 지나 폐 깊숙이 침투해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자리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이른바 폐섬유화 증상입니다. 폐가 딱딱해진다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에 빠져 끝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 가운데 2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Si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when we were selling the product, we believed it was safe for consumption. 유해성이 최종 확인된 뒤에도 제조사들은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는 정부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한편 거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5년 뒤 검찰 수사가 코앞에 닥치자 그제야 일부 업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린 조치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 속에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살균제 성분은 과거 카펫 살균제 용도로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는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바뀌었는데도 추가적인 유해성 검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안전인증 마크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기준으로 주의 의무가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자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10년이 지나고서야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 파문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제조사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시켰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